자, 여러분 지금 현관문 밖을 한번 살짝 열어보시겠습니까? 아마 문 앞에 로켓 로고가 그려진 하얀색 비닐팩이나 신선식품이 담긴 파란색 프레시백이 놓여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면 어젯밤 자정에 누워 휴대폰으로 내일 아침에 계란이 필요하네 하며 무심결에 터치 한 번을 하셨을지도 모르죠. 네, 바로 쿠팡입니다. 사람들은 쿠팡을 단순히 물건 빨리 배송해주는 쇼핑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쿠팡은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시공간 자체를 재설계한 물류공학의 괴물이자 인류의 소비 본능을 실시간 데이터로 장악한 포식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 친절한 물음 뒤에 숨겨진 김범석 의장의 거대한 도박, 그리고 적자의 늪에서 승자로 올라선 쿠팡의 소름 돋는 내막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쿠팡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셜 커머스, 그러니까 음식점 쿠폰을 반값에 팔던 평범한 스타트업 중 하나였죠. 그런데 여기서 김범석 의장은 아주 미친 짓을 하나 계획합니다. 남의 물건을 배달 대행해주는 건 한계가 있다. 우리가 직접 사고, 직접 창고에 넣고, 직접 배달하자. 이게 바로 로켓 배송의 시작입니다. 당시 유통업계 거물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물류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저러다 곧 망할 거다. 실제로 쿠팡은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계획된 적자라는 비웃음 섞인 비판 속에서도 쿠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들은 전국의 땅을 사들여 거대한 물류센터를 짓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쿠팡이 왜 그토록 무모하게 적자를 견디며 물류에 집착했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기다림을 삭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통의 핵심은 결국 심리전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온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비교를 멈춥니다. 100원, 200원 더 싼 곳을 찾아 헤매는 시간보다 내일 아침 7시에 집 앞에 도착해 있는 확실성의 영혼을 파는 거죠.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10분 거리에 사는 쿠세권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송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쿠팡이라는 거대한 운영체제를 깔아버린 셈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아직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셨죠? 여러분이 이 대본에 집중하는 사이에도 쿠팡의 배송 트럭은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 기운도 여러분의 클릭 한 번에 솟아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쿠팡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데이터의 예측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쿠팡 앱을 켜는 순간 메인 화면에 뜨는 추천 상품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쿠팡의 AI는 여러분의 평소 구매 주기, 장바구니에 담았다 뺀 물건, 심지어 특정 페이지에 머문 시간까지 계산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문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쿠팡의 알고리즘은 이 근처에서 이 물건이 팔릴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미리 근처 물류센터로 물건을 보내놓습니다. 배송이 빠른 건 택배 기사가 빨리 달려서가 아니라 물건이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여러분의 욕망을 미리 읽는 디지털 독심술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로켓의 질주 뒤에는 아주 어둡고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와우 멤버십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수천만 명의 충성 고객들, 그리고 그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초단위로 감시받으며 움직이는 물류센터의 노동자들, 또한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제조사들과 벌이는 납품과 전쟁까지, 쿠팡은 이제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표준을 넘어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파괴적인 혁신가가 되었습니다. 과연 쿠팡은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며 흑자의 시대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쿠팡의 야심은 쇼핑 앱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2부에서는 쿠팡이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와 OTT인 쿠팡 플레이를 통해 어떻게 여러분의 먹거리와 볼거리, 즉 24시간 전체를 점령하려 하는지 그 치밀한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김범석 의장과 쿠팡의 진짜 야심은 여러분이 단순히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다시 잠들 때까지 단 1초도 쿠팡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생활의 운영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밥상, 여러분의 여가 시간, 심지어 여러분의 지갑 속 결제 수단까지 쿠팡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이죠. 그 중심에 바로 와우 멤버십이라는 아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덫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쿠팡 와우 멤버십에 가입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한 달은 공짜니까 일단 써보자라거나 배송비 한두 번만 아껴도 본전이네 라는 가벼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쿠팡이 판을 짠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쿠팡은 여러분의 뇌에 배송비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돈 2,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사면서도 배송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무료라는 마약에 중독되는 순간 우리는 가격 비교라는 귀찮은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네이버나 다나와를 뒤지던 에너지를 쿠팡 검색창 하나에 몰아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쿠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쇼핑만으로는 부족해, 더 강력한 사슬이 필요해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쇼핑 회사가 굳이 적자를 봐가며 영화를 보여주고 음식을 배달해 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점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퇴근길에 쿠팡이츠로 저녁 메뉴를 고르고 밥을 먹으면서 쿠팡 플레이로 드라마를 봅니다. 그러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입은 옷이 예쁘면 바로 쿠팡 앱을 켜서 로켓 배송으로 주문하죠. 이것이 바로 쿠팡이 설계한 24시간 무한 루프입니다. 쇼핑, 음식, 콘텐츠가 하나의 멤버십으로 묶이면서 여러분의 일상은 쿠팡이라는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쿠팡은 단순한 쇼핑 앱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쿠팡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겠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요. 쿠팡은 그 농담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쿠팡 멤버십을 해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쇼핑 혜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데이터의 힘이 발휘됩니다. 쿠팡은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사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어떤 취향의 영화를 좋아하는지까지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쿠팡 플레이에서 스릴러 영화를 즐겨본다면 쿠팡이츠는 야식으로 매콤한 닭발을 추천할 것이고, 쿠팡 쇼핑은 다음날 아침 여러분의 속을 달래줄 우유를 메인 화면에 띄울 겁니다. 이 촘촘한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쿠팡의 알고리즘이 짜놓은 궤도 위를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편의성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쿠팡이 이 거대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비용은 누가 감당하고 있을까요? 쿠팡은 최근 멤버십 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을 법한 인상 폭이었지만 이미 쿠팡 생태계에 깊숙이 중독된 사람들은 투덜대면서도 결국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독점의 무서움입니다. 시장을 장악한 포식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소비자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순응하는 양떼가 됩니다. 또한 쿠팡이츠 배달원들의 처우 문제와 입점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과도한 수수료, 그리고 최저가 경쟁을 위해 납품업체들을 쥐어짜는 방식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 아래 생태계의 다른 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쿠팡이라는 거대한 로켓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 태우고 있는 연료가 사실은 우리 이웃들의 눈물과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아닌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쿠팡은 단순한 유통기업을 넘어 금융과 결제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쿠페이를 통해 여러분의 돈이 흐르는 길목까지 장악하겠다는 심산이죠. 과연 이 로켓의 질주는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쿠팡이 어떻게 우리의 현관문을 점령하고 어떻게 우리의 24시간을 가두리 양식장처럼 장악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김범석 의장이 꿈꾸는 쿠팡의 진짜 모습은 단순히 택배 상자를 나르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그리고 더 은밀하고 강력한 권력의 핵심 부인 정치계로 그 거대한 검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쿠팡의 국적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서 장사하고 한국인이 쓰지만 쿠팡의 본체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INC입니다. 이 말은 즉 쿠팡은 미국의 자본력을 등에 업고 한국의 법과 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략을 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보여준 행보가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무시무시한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쿠팡의 인맥 지도를 펼쳐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경찰 고위직 출신들이 쿠팡의 요직으로 줄줄이 영입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쿠팡을 향한 각종 규제의 칼날을 막아줄 강력한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류센터의 노동 환경 문제, 입점 업체 갑질 논란, 독점 규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 전직 권력자들은 쿠팡의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 정치권과 관계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합니다. 법보다 빠른 로켓, 그 뒤에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정치계에서도 쿠팡의 로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쿠팡은 워싱턴 DC의 거물급 로비스트들을 대거 고용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을 이용해 한국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죠.
실제로 한국 정부가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려고 할 때마다 미국 상공회의소나 정계에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식의 서늘한 경고가 나옵니다. 한국 기업인 척하면서 혜택은 다 받고 규제를 받을 때는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라며 외교적 보호막 뒤로 숨어버리는 영악한 양면 전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쿠팡이 정치권을 주무르는 검은 손의 실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쿠팡은 이토록 권력에 집착할까요? 그건 그들이 그리는 최종 목적지가 국가 위의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쿠팡이 대한민국 물류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전 국민의 소비 데이터를 독점하며 정치권까지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조차 쿠팡의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쿠팡이 배송을 하루만 멈춰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세상. 그때가 되면 쿠팡은 더 이상 일개 기업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쿠팡은 이제 한국을 넘어 대만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그 붉은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완성한 노동 집약적 물류 모델과 정치적 로비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거죠. 전 세계의 물류망을 장악하고 각국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며 인류의 소비 통로를 일원화하겠다는 이 거대한 시나리오. 이것은 혁신일까요? 아니면 디지털 식민지의 확장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쿠팡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우리의 삶과 정치를 잠식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쿠팡은 우리에게 새벽 배송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주었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자들의 희생과 소상공인들의 몰락, 그리고 거대 자본이 정치를 움직이는 위험한 광경을 묵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편리함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로켓 배송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하기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그 편리함에 취해 쿠팡의 성벽 안에서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언젠가 우리는 사과 제국에 갇혔던 것처럼 붉은 로켓의 궤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플랫폼 노예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상자 하나에 담긴 것은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와 미래의 권력 지도가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긴 시간 동안 쿠팡 제국의 내밀하고 서늘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고 지적 호기심을 사정없이 자극할 또 다른 글로벌 거인의 충격적인 뒷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설계한 경로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주체적이고 인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